그대로 회귀한 나는 연애 시스템을 각성했다. 미녀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 매력 수치는 만렙을 찍었고 여신들과 나만의 낙원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백석진의 객잔을 본 순간 그곳은 온통 주지용님이었고 고기들은 사방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바닥엔 술이 흥건히 버려져 있었지만 객잔 밖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온통 악취와 추악한 분인 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 껍질과 풀로 연명했다. 총장과 내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의 시신은 가축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매력이 정점에 달한 나는 일어서서 낙제한 미대생들이 할 법한 일을 했다. 객잔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시스템이 준 액션을 실행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단 1시간 만에 이게 믿어지십니까? 만두 한 알이 무려 50만 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마을 사람이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저분은 린 공자님이야. 와, 정말 잘생기셨어. 외전에는 저렇게 잘생긴 걸 몰랐지? 잠깐, 촌장님이 돌아가셨어. 공자님, 설마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자 나는 계속했다. 50만 전이라니요? 술의 하나에도 다 몹시를 거금입니다. 우리를 통치한다는 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온통 악과 부패뿐입니다. 세금은 호랑이보다 가혹하고 국간을 다 털어도 귀족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건 반역이야. 의 힘 있는 목소리가 모두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 열정과 뜨거운 열기, 카리스마 넘치는 이 강렬한 위치는 어둠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고 듣는 이들 모두를 정열케 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급히 일어나 린지의 말을 막으려 했다. 공자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황제를 비판하는 건 대역죄입니다. 반역이라니요. 지금 상나라 황제 폐하를 모욕하는 겁니까? 누가 듣기라도 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구족을 멸해도 모자랄 일이라고요. 제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함부로 말하는 게 사형감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 말이 정말 지어낸 말입니까?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인가요? 나는 한쪽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발 아래에 마을 사람들을 흘러보았다. 별처럼 빛나는 내 눈동자는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듯했고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게 했다. 하얀 만두 한 알조차 이제 우리에겐 사치스러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상나라 황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끝도 없이 넓은 궁궐에 살며 수심기에 달하는 영회장에서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십니다. 언제나 미녀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이죠. 그가 하루에 벌이는 음식만 해도 수백 명이 사흘간 잔치를 벌일 양입니다. 말단 병사들조차도 매일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십니다. 그들은 식탁 위에서 고기를 쏟히면서도 우리에게는 단 한 점도 주지 않습니다. 황제와 귀족의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객잔 문을 걷어차 열어보십시오. 안은 아직 치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이 여러분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살만 발라 먹고 버린 양고기와 소고기 뼈, 온갖 과일과 술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썩은 음식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죠. 이게 고작 병사들의 생활 수준입니다. 높으신 분들은 대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 순간 평생 밭만 갈며 살아온 농부들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집혔다. 상류층은 정말 저렇게 사는 거였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말이야. 병사들조차 이렇게 호화롭게 살다니 상나라 황제는 정말 그런 궁궐에 사는 건가?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만으로 수백 명이 사흘을 먹는다고? 그게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야? 그 곡식들 다 우리에게서 뺏어간 세금이잖아. 성나라 황제 더위 집어쳐 그들의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이 객잔을 보았고 가던 길을 멈춰섰다. 그들은 추먹을 불끈 쥐었다. 귀족들은 우린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야. 그들 눈에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어. 평생 멸시받고 억압당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린지가 다시 한번 모두를 흘러보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제 모두 결연한 눈빛으로 일어났다.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린 천한 농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우린 그저 못 배운 농부들일 뿐인데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서로의 눈에서 혼란을 읽었다.
그때 열정적이면서도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우리에겐 리더가 필요합니다. 성견 지명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 우리의 적을 무찌르고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허망했던 시선 속에 마침내 희망이 깃들었다. 놀라움과 충격이 솟구치더니 이내 하나의 함성으로 변했다. 지도자, 지도자. 그들은 모두 무대 위를 우러러보았다. 열렬한 숭배의 눈빛으로 그는 이 마을의 아들이자 시장이 죽었으니 이제 임지 차례다. 그 말고 누가 우리를 이끌겠나? 사람들은 믿었다. 임지가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시스템 패거래 등 기존의 공략 캐릭터 대신 엄청나게 긴 상태 바가 나타났다. 3,182명의 대상 중 호감도 60일 이상이 2,000명 이상, 70 넘는 호감도가 1,000명, 80이 넘는 호감도가 1,500명, 90 넘는 호감도는 수백 명. 시스템 규칙에 따르면 60이 넘으면 친한 친구 사이고 70이면 약간의 썸도 가능하다. 그건 바로 절친 수준이지. 과감한 행동도 전혀 문제없다. 80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렘이고 그들에게 당신은 아주 소중하다. 그보다 더 높으면 그들을 완전히 조종할 수 있고 절대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 연설이 끝난 후 임지는 2,000명의 절친과 200명의 결사들을 얻었다. 그가 팔을 치켜들면 주저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적과 전쟁도 불사할 자들이다. 하지만 환호에 취하진 않았다. 겨우 3,000명의 훈련한데 무기 한 번 안 잡아본 민병대로는 진정한 봉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연설을 들은 건 일부일 뿐. 백석진 대다수는 여전히 방황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한다. 나를 따르라. 용처럼 포효하자. 배불리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지. 고기를 먹고 싶다며 나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 그 연설 직후 대부분의 마을 사람이 그를 희망으로 보고 그 뒤를 곧장 따랐다. 일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곡물 창고는 동쪽에 있는데 전 시장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줘서 남은 게 없잖아? 그럼 우린 뭘 하러 가는 거지? 관청의 곡물 창고는 정말 남쪽에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식량도 바닥난 상태였다. 하지만 그곳엔 군량이 있었다. 눈치 빠른 이들은 계획을 짐작했다. 그들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곡물은 금기였다. 허가받은 자만 건드릴 수 있었고 어기면 죽음뿐이다. 시장조차 굶주릴지언정 알 한 톨 못 건드렸다. 평민들에게 그걸 건드리는 건 곧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임지의 뒤를 떠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고기가 있다는 말에 더 많은 사람이 합류했다. 작은 곡물 창고 옆에 대략 계산해보니 군중은 3,000에서 6,000으로 늘었다. 나는 가문에 단검을 쥐고 가장 먼저 돌진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사가 많지 않았기에 백석진의 방어는 허술했다. 사람들은 순종적이었고 창고를 지키는 병사는 5분이었다. 나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모초가 책상에서 잠을 깼다. 잠시 멍하다가 반응했다. 무슨 일이야? 빨리 보고해.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보초 바로 앞까지 달려갔다. 장군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깡패가 난동이라도 피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꿈고 있습니다. 군량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군량을 넘봐? 죽고 싶어 환장했나? 보초가 소리치며 책상을 치고 일어났다. 그는 칼에 손을 뻗었다. 칼집에서 칼날 소리가 났다. 챙강, 반쯤 뽑혔을 때 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숨겨둔 단검이 휘둘러졌고 손쉴 때 보초의 목숨을 앗아갔다. 거친 삼배 외 피가 튀어 붉게 물들었다. 오유, 무슨 일이야? 이 꼬맹이가 이상함을 감지한 다른 보초들이 뒤늦게 도착했다. 갑옷과 무기를 서둘러 챙기고 임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보초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잘 훈련된 병사였고 무장도 완벽했다. 기습만 당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나 같은 놈멸은 죽일 터였다. 문제는 레드에 100명만 있는 게 아니었다. 거대하고 검은 인파의 물결은 최소 수천 명이었다. 괭이를 휘두르며 혹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무기조차 없는 이들은 길가에 우물까지 던졌다.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냐? 창구님의 진영은 동쪽에 있다. 군량에 손댄 게 알려지면 너희 목숨은 없을 줄 알아? 칼을 뽑아 들고 보초들이 소리치며 그들을 겁주어 쫓아내려 했다.
닥쳐. 너부터 때려 죽여주마. 너희가 다 죽으면 누가 알겠어? 우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헛소리 말고 죽여. 이거나 먹어라. 삽이 내리쳐졌다. 보초는 순식간에 멍해졌고 동료가 즉시 도우러 왔다. 처음에는 갑옷과 무기 덕분에 그들이 약간 우세했다. 하지만 군중이 밀려들고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쏟아지자 칼을 휘두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들은 사지가 하나씩 짓눌려 결국 처참하게 죽었다. 보초에게서 열쇠를 빼서 나는 문을 열었다. 달콤한 곡식 향기가 풍겨나왔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곡식이다. 진짜 곡식이야. 하얀 쌀이 한 바구니나? 저건 흰쌀이잖아. 냄새 정말 좋다. 소금에 절인 양 한 마리.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마시는 건 처음이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먹을 것을 찾았죠. 소금 고기를 삼키며 배가 고파 생고기까지 씹었죠. 소금 맛이라도 보려고요. 꼭 곡식 대부분이 나갔고 가족 있는 이들은 집으로 챙겨갔죠. 곡간을 나오면서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 내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죠. 임진은 고기를 먹게 해줬고 그들이 울분을 터뜨리게 가슴속에 분노를요. 잊지 못할 말이 울려 퍼졌고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성견 지명이 있고 용기가 있으며 적을 무찌르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 사람. 그가 왔습니다. 그가 나타나 모두를 승리로 이끌 겁니다. 무릎 꿇은 이들을 보며 난 웃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제 말은 우리 백성들은 밥 한 그릇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죠. 그들의 세상에서는 주인에겐 절해야 하잖아요. 나리, 절을 받으십시오. 배불리 먹은 게 대체 얼마만인지 소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임다리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불속이라도 뛰어들게요. 나리, 제발 저희 절을 받으세요. 진심이 덜 전해졌을까봐 더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저를 부끄럽게 하시렵니까? 오늘 제가 이 절을 받으면 폭군과 다르게 뭐 하십니까? 관리들 이름만 바뀔 뿐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무릎 꿇는 건 지겹지 않나요? 자식들까지도 평생 남에게 곡신되길 바라나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억압에 지쳐 있었지만 이 비굴함을 물려줘야 할까요? 몇몇은 깨달은 듯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날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났죠. 우린 하인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굽실댈 필요 없고 억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리려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세대부터 일어설 겁니다. 짊어진 비굴함을 던져버리세요.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지만 도약자들도 섞여 있었죠. 움직이는 것도 힘겨워 보였고 비온 옷은 때가 끼어 지저분했습니다. 노인은 이런 음식을 본 적 없었죠. 그는 임체를 경배했습니다. 곡간을 나서는 순간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여우의 반식으로 노인은 소년에게 자를 올렸습니다. 콩 세 번째 머리를 쥐을 때 따뜻한 손이 어깨를 붙잡았죠. 고개를 들어보니 신 같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보다 더 몸보셨죠. 미소는 따스한 봄바람 같아 끝없는 생명력을 전해주었죠. 아, 기우씨가 날있게 잘 올립니다.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소년이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얼떨결에 일어난 노인은 날이 제 옷이 더럽습니다. 나리의 옷을 더럽힐까 걱정돼요. 마음이 초조해졌죠. 노인은 다시 엎드리려 했지만 별처럼 빛나는 그 눈동자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마세요. 따뜻하고 토박한 손이 진흙 묻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셔야지요. 몸이 떨려왔습니다. 50평생을 살며 온갖 고난을 겪어온 그의 흐릿한 눈에서 순간 두 줄기 눈물이 흘렀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멀어지는 소년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르신이란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내 신분도 따지지 않고 흙 묻은 옷도 개의치 않으며 권력자들처럼 날개로 보지 않아. 평생이 안개 같았는데 유씨는 삶이 빛나는 걸 느꼈죠. 모두가 당당히 일어서도록 이지도자를 따르고 싶어졌죠.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요. 유씨뿐만 아니라 임진은 주민들을 직접 일으켰죠.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일어서자 임진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죠. 하지만 종경씨는 변함없었습니다. 와, 다들 일어났네. 대장님 말씀이 맞아. 대놀림해선 안 되지. 자식들에게 이 수치심을 우리 대에서 끝내자고. 여전히 대장이라 부르지만 대장님 말이 옳아. 대장님,
대장님, 시스템 알림이 계속 떴고 어느샌가 모집된 캐릭터 수가 늘어갔죠. 모집된 인원 6,343명. 생기도는 주민들을 보며 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한 번에 변하진 않겠지만 일어선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며 아주 탄탄한 출발이니까요. 백석진의 수천 명 노약자들이 이제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이소동 때문에 병사들도 분명 눈치챘을 거야. 이제 첫 번째 실전이다. 수백 명의 병사들의 강력한 여장군까지 있네. 내 사람들은 고작 6천여. 훈련받은 이는 하나도 없어. 정규군과의 격차는 엄청나지. 노약자도 아직 제외 안 했으니 실제 전투력은 더 낮을 거야.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붉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쓰러진 경비병의 것을 직접 걸치고 있었다. 참고 경비병은 5이었는데 갑옷은 4벌뿐입니다. 한 명이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 군가가 들려온다. 어부들이 진짜 반란을 일으켰어. 마지막 경비병은 풀숲에 숨어 충격에 빠진 채 폭동을 본다. 누가 믿겠어. 잠깐 볼일 보고 온 사이에 백석진 사람들이 미쳐서 군량 창고를 습격하고 동료 넷을 다 죽이다니. 감히 곤량미에 손을 대? 미쳤어. 완전히 미쳤군. 사람들이 식량을 챙길 때 그는 서둘러 풀숲을 빠져나와 동쪽 주둔지로 향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장군을 데려와야만 한다. 누가 진영에 들어왔나? 이봐. 왜 창고에 없어? 초병의 얼굴이 붓다.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데 사흘 내내 여관에서 잔치하며 너무 많이 마신 모양이다. 아직 술이 덜 깼군. 큰일이 났습니다. 당장 장군님께 보고하세요. 창고를 뺏겼다고요. 백석진 어부들이 반란입니다. 뭐, 창고를 뺏겨? 어부놈들이 감히. 가자. 장군님을 뵙자. 경비병을 데리고 들어오니 병사들은 의자에 뻗어 있다. 훈련은커녕 무장도 안 했군. 군인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 천막 안여 장군은 반쯤 무장했고 창백한 다리를 탁자에 올린 채 술병을 들고 있었다. 입안으로 맑은 술을 쏟아부으며 술과 고기를 먹으며 즐기고 있었다. 그래, 너희 둘은 왜 왔지? 백석진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초경과 경비병이 긴장하며 보고했다. 둘 다 감히 고개를 못 든다. 예쁜 장미에도 가시가 있듯이 본자들만 이 장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뜻밖에도 그 소식을 듣고도 여장군은 화내지 않았다. 그녀는 수랑아리를 내려놨다. 우두머리가 없다며 굴속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진 않았겠지. 계속해라. 장군님, 어부들은 전시장 아들 임지가 이끕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장이라 불러요. 그는 얼굴이 아주 곱고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몸짓 하나하나가 군중을 홀려요. 마치 사람을 부리는 요술사 같습니다. 일어난 일을 떠올리며 경비병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모든 세부 사항을 털어놨지. 멀리서 봐도 임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너무 눈에 띄었으니까 그의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고 경비병도 듣다가 흥분할 정도였다. 멀리서 본 자도 이 정도라면 가까운 자들은 완전히 세뇌됐겠지. 가까이 있는 자들은 오죽할까. 장군님, 그는 요술사 같아요. 그런 자를 난세에 둘 순 없습니다. 빨리 공격해야 해요. 당장 군을 이끌고 진압할 거라 믿었지. 보고를 마친 후 주변이 고요해졌다. 장군은 몇 초간 가만히 있었다. 경비병이 고개를 살짝 들자 그 요술사가 사람을 속이긴 하네. 근데 내 충성심은 어떻게 믿지? 창고를 잃은 건 사형감이다. 그녀는 차갑게 그의 숨통을 끊었다. 장군이 칼을 칼집에 넣었다. 병사들을 무장시키며 군대를 직결시켜라. 출동한다. 어떤 놈인지 봐야겠군. 요술사라 불리는 그 자를 말이야. 멀리서 군가가 들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그 병사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집을 부수고 곰주려 풀을 뜯어먹게 했으며 늙은 시장까지 죽였다. 모든 반란을 짓밟았지. 이제 그 병사들이 오고 있다. 어떻게? 병사들이 오고 있어. 우린 굴량미를 먹었으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대장님을 믿으세요.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마음속 공포가 사라졌고 삭과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군중을 향해 미소 지었다. 먼 곳을 바라보자 박은색 패널이 나타났다. 이 모든 일 끝에 주둔지도 그들을 알아챘다. 첫 번째 임무가 끝났다. 임무 완료. 목표, 첫 캐릭터 공략, 성별무관, 호감도 60달성, 총 6,343명 공략, 6,343명 호감도 60 이상, 6,343명 호감도 80 이상, 보상을 산정 중입니다. 시스템이 한참 동안 침묵했다.
원래 한 명만 공략하는 건데 지금 대체 몇 명을 한 거야? 남녀노소 모두 포함됐군. 게다가 전부 호감도 80 이상이라니 시대가 변하고 있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성별 제한은 없다. 숙주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지. 하지만 지금 보니 SP가 너무 넘쳐나네. 보상 계산에 꼬박 30초나 걸렸어. 숙주의 임무 초과 달성 감지, 슈퍼 보상 발동, 모든 능력 70, 무작위 채소와 과일 1000파운드, 간식 500파운드, 술 100파운드, 갑옷 3000세트, 창 각각 1000개씩, 말 200필, 연필 200자루, 특별 보상, 황금 갑옷, 신장의 몸, 백병전의 대가, 신장의 몸, 최상의 내력을 소유함, 군대의 전투력 30% 증가, 절대 겁먹지 않음, 탈령병 없음, 타인의 지지를 얻기 쉬워짐, 모든 무기의 달인, 모든 무기를 다루는 천부적 재능, 갑자기 몸이 커진 느낌이야. 근육 속으로 힘이 솟구쳐 미친 듯이 아파. 몸이 찢겼다 재조립되는 기분이야.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다행히 통증은 금방 사라졌어. 불과 몇 초 후 완전히 팔바꿈한 기분이야. 황소를 주먹으로 잡을 정도야. 몸 안에 에너지가 넘쳐나. 사흘 밤낮을 뛰어도 문제없겠어. 무기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졌어. 막대기 하나만 잡아도 온갖 초식이 머릿속에 떠올라. 마치 본능처럼 말이야. 이 기운 정말 강하다. 내 상태를 확인해보니 정말 짜릿해. 한편으로는 다시 태어난 셈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휘 능력이야. 전진에선 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대부분의 패배는 공포에서 오지. 천하무적이 되고 싶어? 먼저 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 내가 지휘하는 군대는 전력이 30%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절대 도망치거나 겁먹지 않아. 한마디로 말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사자지. 호랑이도 겁낼 만큼 강력해. 민간인이라 해도 상관없어. 다가올 전투에 자신 있어. 정복 횟수 1000회 돌파. 임무 발동. 이 세계에서 영지를 획득하라. 규모 5km. 제한 시간 15일. 결과에 따라 보상 지급. 여황제 보상. 성주 가문의 여인들을 공략 가능. 공략 팁. 시스템이 도와줄 거야. 미녀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간식을 포함해 하렘을 건설하라. 모두 공략 아이템으로 사용 가능. 갑옷, 검, 말이 추가 지급됨. 신장의 몸, 여전사들의 호감을 사기 쉬움. 불필요한 행동은 다제해줘. 사소한 일들 말이야. 5km 영지는 꽤 넓어. 백석진의 면적은 고작 2대3km뿐인데 전부 차지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해. 여황제의 보상도 정복할 시간이 필요해. 15일 안에 끝내긴 힘들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호감도는 어떻게 올리지? 성주를 어떻게 설득하지? 온통 골치 아픈 문제들이야.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은 시스템 알림을 무시하자. 모두 손을 들어라. 이제 무릎 꿇지 마라. 곡물 창고 밀실에서 무기를 찾았다. 이제 무기를 들어라. 갑옷과 무기 3000점을 꺼냈다. 먼저 건장한 남자들을 무장시켜라. 노인과 아이들은 뒤로 물러나고 순식간에 3000명의 부대가 결성됐다. 정예군만큼 질서정연하진 않지만 눈빛만큼은 결의로 가득 차 있다. 특별한 황금 갑옷을 입으니 일반 갑옷보다 방어력이 뛰어나고 지도자의 명도 돋보이게 한다. 장검을 뽑아 들어 도착한 군사 100명을 겨눴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무기로 적에게 보여줘라. 왜 불길이 어디든 닿을 수 있는지. 군사 100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눈앞의 광경은 예상 밖이었다. 어부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군대만 나타나면 보통 겁에 질리기 마련이다. 군사들을 보자마자 항상 위축되곤 했다. 뿌리 깊은 공포였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지만 이 무리는 군사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의가 불타고 있었다. 이 기묘한 광경을 보고 군사들은 믿을 수 없었다. 장군님, 반란군이 갑옷을 숨겼나 봅니다. 그럴 리가. 백석진 사람들이 어떻게 갑옷을 숨겨. 이렇게 큰 곳에서. 그랬다면 벌써 알아챘을 거다. 그것도 저렇게 많이 말이야. 저 저놈은 그 말 꼬맹인데 정관은 완전히 딴판이군. 우리를 노려보는 그 눈빛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워. 주술사가 재앙을 부른다더니 무슨 부정한 기운이라도 있는 건가? 민간인들, 곡물창고, 그리고 갑옷, 황금 갑옷을 입은 소년까지. 그 소년을 바라보니 가을 물결 같은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겁쟁이들 같으니 훈련 안 된 민병대 몇 명에 이렇게 겁을 먹다니. 내가 떠난 지 반나절도 채 안 지났는데 나쁘지 않군. 나쁘지 않아. 말을 탄 여장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탄한 기색이었다.
저 눈빛이 정의의 병사에게서나 보이는 거다. 민간인들을 이렇게 빨리 조직하다니 소년의 능력을 알만하군. 게다가 외모도 아주 출중해. 군계 일학이나 다름없군. 평범한 이들 중에 신성 같아. 그저 시골 뜨기일 뿐인데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귀족을 합친 것보다 인상적이다. 이런 사람만이 조용히 말할 자격이 있지. 장군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섰다. 무장한 3,000명의 민간인을 보고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백성 따윈 전혀 안중에도 없군요. 일지영지, 이리로 오세요. 그녀는 매우 도발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조금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녀가 싸우러 온 이상 훈련 안 된 민병대 3,000명은 물론이고 훈련된 정예병 3,000명이라도 그녀를 막기 힘들 겁니다. 반대 최고의 여신, 적통 공주가 가장 아끼는 장수 중 한 명이죠. 혼자서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여러 신분과 화려한 전적들, 사실 이해 안 되는 민병대가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임지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 여장군은 매우 위험합니다. 민병대는 그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장검을 손에 쥐고 그는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장군과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한 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임지입니다. 좋다.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느냐? 병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임지가 소동의 원인이라 여겨졌기에 장군의 평소 성격상 당장 그의 목을 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제안했죠. 아니지. 그저 감정 없이 살생하는 장군이라기엔 사람을 죽일 때도 표정 하나 안 변하기로 유명한 장군이 실제로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남자가 되어라. 최고의 권력과 특권을 누리게 해주마. 매일 가장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원할 때는 언제든 좋은 술을 마시며 고기도 마음껏 먹게 해주마.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승낙만 한다면 오늘 있었던 일은 더는 묻지 않겠다. 알겠느냐? 그녀는 임지를 연인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 사람이 정말 그 장군이 맞나? 전장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죽이던. 하지만 그 황당한 상황을 떠나서 임지의 재능과 외모만 놓고 봐도 장군만큼이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녀에겐 잘생긴 반려자가 어울립니다. 장군의 목소리를 들으며 임지는 조금 멍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매력 날랩의 위력인가? 먼저 꼬시려 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서 다가오는군요. 망설이지 마라. 나를 따르면 누구도 널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하마. 감히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자는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녀는 임지 뒤에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장군이 웃었지만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사라진 이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약속하마. 나와 함께 도성으로 돌아가며 수천 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게 해주겠다. 내 재능이라면 그들을 충분히 이끌 수 있겠지? 꽤 괜찮은 제안처럼 들립니다. 조정의 반기를 드는 건 언제나 죽음뿐이죠. 그들의 목숨과 임지의 충성을 바꾼다면 앞날은 아주 밝아 보입니다. 난 살 만큼 살았다.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됐어. 대장님, 나름 정하셨으면 아무 걱정 마십시오. 갑옷을 입은 요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까 그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집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조금 더 산 것만으로도 행운이죠. 꿈도 못 꿀 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꿈은 언젠가 깨는 법이죠. 그 의침에 다른 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제 목숨을 대장님의 미래와 바꾸겠습니다. 소고기는 난생 처음 먹어봤습니다. 방금 먹은 음식들 정말 맛있었어요. 여한이 없습니다. 죽을 준비 됐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겨우 3살입니다. 아이는 이 일과 상관없으니 장군님, 제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장군님, 제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부럽군요. 여장군을 바라보며 사내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들이 늘 원하던 사만이었나요? 이제 결정을 내렸느냐? 저자를 베고 답을 말하거라. 백마탄 장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하와 미, 그리고 위대한 업적. 누가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 청년은 결국 그녀의 사랑이 되겠지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진은 정말 할 말을 정한 모양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뽑았습니다. 검기를 번쩍이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유 노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유노인은 기꺼이 목을 내밀었습니다. 칼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죠. 그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손이 팔에 닿았습니다. 어르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일어섰습니다. 천하와 미, 위대한 업적. 우리가 도성을 함락하고 나면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여자 발밑에서 개처럼 무릎 꿇는 건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그는 유도인의 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건을 똑바로 세워 들었습니다. 소매 속에서 단검이 튀어나왔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장군에게 날아갔죠. 위험한 암기였습니다. 아쉽게도 장군은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단검은 뒤에 있던 병사의 머리에 꽂혔습니다. 내 명령을 따르라. 무기를 들어라. 전원 공격. 커다란 외침. 임지가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칼날이 장군을 겨냥했다. 병사들이 재빨리 대응했다. 장군을 보호하라. 담정. 병사 3명이 달려와 장군의 앞을 가로막으며 방패막리를 형성했다. 그저 현령의 아들로서 임진은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다들 그를 그림이나 그리는 약골 선비로 보았다. 기세가 갑자기 변해서도 무공 실력까지 바꾸었을 리 없었다. 누가 알았으랴. 쾅! 그가 단칼에 무기 3개를 베어버렸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2명은 그 힘에 밀려 날아갔고 무기는 피로 물들었다. 1명은 그대로 베어 동강이 났다. 천부적인 괴력, 마치 신 같았다. 와, 정말 대단하다. 순식간에 두령은 무적처럼 보였다. 병사들도 별거 아니군. 모두 돌격하라. 신께서 우릴 돕고 계신다. 당장 물러나라. 안 그러면 죽는다. 민병대에 사기가 올랐다. 병사들은 그 공격에 완전히 겁먹었다. 셋이서 한 합도 못 버티다니 1명은 죽고 2명은 불구가 됐다. 저게 정령 사람이냐? 그들은 주춤했다. 100명의 병사가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괴물인가? 셋이서 막지도 못하다니 우리도 돌격하면 다 썰릴 거야. 퇴마사는 벌써 내 정비를 의심했다. 갑옷 같은 것들 말이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괴력을 발휘하니 병사들은 더욱 공포에 질렸다. 더는 그를 수려한 청년으로 보지 않았다. 살기에 흠뻑 젖은 모습. 핏빛 건기와 사리가 눈에 보인다. 그것이 그들의 목을 조여온다. 악마다. 지옥에서 온 악마야. 장군이 이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고작 한 놈 때문에 무기도 못 잡는 거냐? 쓸모없는 놈들. 그녀는 백마에서 뛰어내렸다. 장군이 손짓하자 호랑이처럼 매서운 기세가 느껴졌다. 늠름하고 용맹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무기는 거대한 상망치였다. 병사 4명이 같이 들고 나왔다. 이제 내 세상이다. 두령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으셔. 죽기 살기로 싸워라. 저 여자가 두령의 머리를 노린다. 칼을 들고 여장군에게 달려들었다. 여장군은 민병 대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거대한 망치를 깃털처럼 가볍게 휘둘렀다. 무심하게 툭 던진 일격. 콱! 앞에 2 사람을 쳐버렸다.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그들은 박살난 채 몇 미터나 날아갔다. 갑옷도 소용없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피를 토하며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 뒤로 다른 민병대의 수십 명도 함께 나동그라졌다. 부상이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분명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망치는 계속 휘둘러줬고 장군에게 접근하려던 민병대원들은 모두 앞선 이들처럼 멀리 날아갔다. 당분간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물러서라. 백성들은 승산이 없다. 계속하면 죽음뿐이다. 눈 깜짝할 새에 수십 명이 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민병대가 약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여장군이 비범했기 때문이다. 보았느냐? 이것이 격차다. 너희에겐 기회가 없다. 그녀는 망치를 어깨에 걸쳤다. 여장군이 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뒤에 있는 이 약해 빠진 놈들은 필요 없다. 나 혼자서도 너희를 다 상대할 수 있으니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적의 장군이다. 다행히도 적이 아무리 강해도 장군님이 이기시겠죠? 여사, 가서 그녀를 도와라. 뒤에 있던 병사들이 화보했다. 그녀의 신분은 고귀하고 고귀한 신분에 다들 열광하며 잠재력 또한 비범하다. 젊고 아름답기까지 하니 최고의 초기 캐릭터 조건을 다 갖췄다. 시스템조차 알림을 띄운다. 대상 정보 감지됨. 강홍묘, 신호부의 정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무예와 전투를 익혔다.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며 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다. 공적을 쌓으며 수련 중이며 세금을 거두러 남군으로 파견되었다. 일반적인 장군을 훨씬 능가하는 실력자다. 그녀는 술을 좋아하며 무야할 술빚기다.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대놓고 힌트를 주는 셈이다. 방금 얻은 술을 가져다가 그녀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써라. 백석진에 이런 거물이 오다니 정말 공중 들여야겠군. 장검을 뽑아 들고 임지의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했다. 귀한 집 여식의 피도 정말 붉은지 확인해보고 싶군. 맹호단을 삼킨 뒤로 그는 폐허의 신체를 얻었다. 힘이 넘쳐 흐른다. 아직 한계를 시험해보지 못했다. 삼국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앞길을 막는 적이라며? 나에게 도전하고 싶나? 기회를 주마. 망치가 무자비하게 내리쳐졌다. 강홍휴는 일부러 힘을 뺐다. 그녀가 보기에 임지도 꽤 강했지만 자신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컸다. 변방의 애송이가 최고의 지원을 받고 자란 사람과 감히 비교가 되겠는가? 무기가 충돌했다. 불꽃이 튀었다. 이번엔 제대로 막혔다. 아니, 막은 게 아니다. 강홍료는 느꼈다. 묻어지지 않는 태산을 때린 듯한 기분이었다. 스승도 칭송했던 천재적인 그녀의 망치가 내려칩니다. 하지만 한 치도 더 움직이지 못하네요. 이상하군.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진 거지? 물러서라. 장위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대 안에서도 그녀의 망치를 막을 자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상대는 그저 시골뜨기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그녀가 다시 망치를 휘두릅니다. 이번에 장위류는 전력을 다합니다. 다를 거라 생각했지만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만 날 뿐입니다. 임지는 검으로 막아낼 뿐만 아니라 망치를 위로 들어 올리기까지 합니다. 핀에 밀려 뒤로 물러납니다. 그가 몸을 가볍게 풉니다. 임지는 아주 의로운 모습입니다. 장위류의 근력이 10을 넘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강할지 모르지만 모든 능력치가 20에 가까운 임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반신반인의 신체, 모든 모술의 달인, 보통 사람이 수년간 수련할 것을 그는 즉시 습득해버립니다. 장군님이 어떻게 저런 괴물에게 질 수 있지? 말도 안 돼. 장군님은 무적이란 말이야. 잠깐,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병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여장군에게 바로 다가갑니다. 몇 번의 공격이 오가고 무거운 망치가 옆으로 비껴납니다. 부드러운 힘이 무거운 무게를 다스립니다. 장외류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전혀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오히려 매번 타격에 튕겨 나갈 뿐입니다. 공격할 때마다 그녀는 뒤로 밀려납니다. 장외류는 결국 탈진에 쓰러집니다. 영웅적인 기세도 아름다움도 더는 없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원하는 게 뭐야? 부귀영화는 얼마든지 줄게.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전부 다. 나 자신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저 저 사람들의 목숨만 내놓으면 돼.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고개를 끄덕여 밝은 미래를 택하지 않는 걸까? 왜 내 적이 되기로 한 거지? 그저 물건들일 뿐인데 잃으면 좀 어때? 그는 이 시골드기가 왜 이런 믿기 힘든 힘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장유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임지는 살짝 미소 짓습니다. 장군님, 내 고향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망치를 가볍게 쳐냅니다. 무기도 없는 장미류를 마주하며 그녀의 외모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장을 단번에 꿰뚫는 것. 그녀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장미류가 눈을 크게 뜨고 임지를 노려봅니다. 나를 죽이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대상나라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어? 붉은 피가 건을 타고 흐릅니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는 몇 번 더 확인 사살을 합니다. 장혜류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임지는 건을 뽑아냅니다. 높으신 분들도 피 색깔은 똑같군. 역시 붉은색이야. 시스템이 침묵에 빠집니다. 병사들은 이 참혹한 결과에 경악합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장군마저 이기지 못한다면 이 나왕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도망쳐.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병사들은 갑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칩니다. 임지는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서둘러 도주로를 찾아납니다. 도망치던 병사들은 용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모두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겼다. 해냈어. 저놈들이 다 죽었어. 대박이야.
드디어 우리 식량을 되찾았어. 우리에게 무적의 지도자가 생겼어. 환호성을 배경 삼아 임진은 비로소 긴장을 조금 풉니다. 병사들을 물리치고 첫 번째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3일간의 휴식 후 나흘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찹니다. 사실 진짜 골칫덩어리 든 병사들이었죠. 군대의 통제만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병영에서 자기 것을 되찾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바위에 앉아 조용히 연평정을 바라봅니다. 갑옷을 입은 3,000명의 장정이 줄 서 있습니다. 건을 휘두르며 훈련에 매진 중입니다. 유모인과 다른 병사가 이를 감독합니다. 짧은 훈련을 거치자 이 민병대들도 제법 군인 같아 보입니다. 자, 대장님이 쏘는 수박이다. 모두 먹자. 수박을 손에 든 채 조이는 망설입니다. 그 관리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을까?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말이죠. 대장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 그는 수박을 크게 한 입 베어 뭅니다. 유모이는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이 수박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답니다. 평생 이렇게 마시는 건 처음입니다. 조이는 의아해하며 연명장을 가리킵니다. 조이는 의아해하며 연명장을 가리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며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아직 연병장에 있는 거죠? 3,000벌의 갑옷, 3,000개의 자리, 선발된 자들 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은 매우 고되고 힘들지만 하지만 저기를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피하기는커녕 서로 들어오려고 안달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훈련에 참여했고 부잣집 자제들도 집에서 막대기로 몰래 연습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말이죠. 자신이 처음 입대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수많은 이들이 울며 안 가겠다고 매달리다 결국 끌려갔죠. 그건 강력한 상나라 군대 얘기였는데 말이에요. 급여와 혜택이 보장된 곳인데도요. 자, 이제 임진은 어떤 강적을 마주하고 있나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은 언제든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식량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석진의 10,000명 가까운 이들이 그를 끝까지 따르려 합니다. 아이들조차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런 강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게 다 임지의 매력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를 믿는 거예요. 임지는 그들의 리더이고 따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도대체 어떤 카리스마일까요? 어서 먹어봐요. 독은 없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깁니다.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신성 같은 남자가 곁에 서 있네요. 항정 조이가 님께 인사드립니다. 임지를 보자마자 조이는 급히 수박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사흘 전 강홍유 장군이 살해되던 장면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자의 용기는 잊을 수 없죠. 정말이지 이 용감한 남자는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한장이라니요? 나랑 있을 땐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무의미해요. 그냥 수박이나 드세요. 강홍유 다음가는 백석진의 인자로서 조이는 그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움직임을 멈추고 수박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요영감님 말대로 정말 맛있네요. 상나라에서는 본 적 없는 과일일지도 모릅니다. 조이가 먹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임진은 그제야 만족합니다. 전투 경험이 부족한 것 말고도 백석진의 인재 부족이라는 큰 문제가 있죠. 모두가 평범한 농민들일 뿐이라 다른 지식은 전혀 없거든요. 유일하게 배운 사람이라곤 어릴 때 책 좀 읽었다는 유용감님 뿐입니다. 그에 비해 조이는 아주 돋보이죠. 강홍규를 죽인 후 시스템은 조용해졌지만 모든 기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백석진을 장악한 후 임진은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됐죠. 조이는 상나라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군 통솔에 능숙한 외아들입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고 음모와 권력 다툼을 싫어하죠. 백석진 하나가 그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는 상나라를 뒤엎으려 합니다. 세대된 소수 병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에겐 감정이 있고 매력에 이끌리기 마련이죠. 난 그들에게 미소 짓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처럼 말이죠. 장군, 요즘 지내기 어떠십니까?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박을 다 먹은 후 조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악한 병사들은 죽었고 남은 이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별로 없죠. 게다가 임지가 직접 말했듯이 그들은 최근 꽤 잘 지냈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좋네요. 내 약속은 유효합니다. 장군과 30명 남짓한 병사들 말입니다.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건 더 환영이고요. 정보가 셀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홍유는 지위가 높았으니 그녀의 죽음은 큰 파장을 일으키겠죠. 아마 도성에서도 주시하고 있을 테니 숨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문을 막으려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강한 군대를 빨리 만드는데 말이죠. 조정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하게요. 솔직히 난 그대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곳에 남은 병사들은 리더의 내력을 느낄 겁니다. 유용감님도 조언하고 있네요. 그는 정중하게 임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는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남을지 떠날지 말이죠. 상관없습니다. 며칠 지나면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요. 난 조이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임지는 서두르지 않아요. 다음 날도 평소처럼 훈련하며 보냈습니다. 가끔 임지는 병사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남은 이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죠. 지낸 상황판에는 병사들의 호감도가 서서히 올라 40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의도가 특별하다는 거려. 그들은 그의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임지는 밖의 소음 때문에 깼습니다. 마을 밖이 왁자질 거랍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들이 가득하네요. 풀침대에서 일어나며 임지는 창문을 엽니다. 밖에 무슨 일입니까? 리더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난민 무리가 우리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난민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임지는 기뻐 보였죠. 대화가 시대에나 나타나던 난민들이라니. 난민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려. 믿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백성들이 그가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납니다. 임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당당한 풍채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충 훑어봐도 난민이 1000명은 넘어 보입니다. 대부분 젊고 건장한 이들이네요. 그들도 딱히 사양하지 않습니다. 임지가 손을 휘두릅니다. 곳간을 열어라. 백성들에게 배부른 한 끼를 대접해라. 순식간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임지의 귓가에 알림문이 계속 울립니다. 8241명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찰나에 숫자가 1000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 어떤 것도 따뜻한 밥보다 난민을 감동시킬 순 없죠. 그의 매력과 식량 덕분에 수백 명의 호감도가 60을 넘었습니다. 일부는 40 이상에 도달했네요. 이건 거의 친구 수준입니다. 조이는 망설임 없이 식량을 나누는 임지를 봅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름을 느낍니다. 이유는 본인도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이 생각날 뿐입니다. 그의 집은 예전에 아주 가난했습니다.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죠. 부모님은 그를 키우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쏟으셨죠. 결국 부모님은 굶주리는 날이 많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지금 같았다면 낯선 이도 식량과 도움을 받으니 이런 어른이 곁에 계셨더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진 않았겠죠. 그도 군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임지의 작은 초가집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과 똑같습니다. 지위를 뽐내 화려한 저택도 없고 쾌락을 쫓지도 않습니다. 이 어른은, 이 지도자는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조이를 지켜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조이를 바라보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림음이 30번 더 들려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병사들은 이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진솔한 매력까지 더해지니 누구도 이런 친구를 거절 못하죠. 죽이 금방 다 끓여졌습니다. 모두가 한 그릇씩 받습니다. 그는 기회를 봐서 정보를 묻습니다. 그들은 임지를 보고 난민들 모두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청산 나흘에서 오신 거 맞죠? 잔인한 군대만 아니면 살만했을 텐데 누가 고향을 떠나고 싶겠어요? 난조 마을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었어요. 지금 안 떠나면 다시는 못 떠나요. 다 극강정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세금을 거들어 온 사람이거든요. 전 소주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 여장군을 본 적이 있어요. 겉모습은 예쁘장하지만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네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같은 곳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난민들이 모인 거였죠. 고향에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새 삶을 찾아 남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다들 세금 건네라 난리인데 백석마을은 왜 식량이 남는 건가요? 한 노인이 어리둥절하며 묻습니다. 백석마을도 남군에 있잖아요. 여기도 힘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윤 보인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요. 놀라지들 마세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 같소? 왜 닮지 않았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시체 한 구를 끌고 나옵니다. 며칠 동안 험하게 다뤄져서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얼굴만 겨우 알아볼 정도네요. 전에는 꽤 예뻤을 텐데 꼭 그강 장군처럼 말이죠. 난민들은 시체를 보고도 덤덤합니다. 워낙 익숙한 광경이니까요. 한 남자는 농담까지 던집니다. 백석 마을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네요. 그는 쏟아지는 시선을 느낍니다. 남자가 침을 꿀꺽 삼킵니다. 설마 이분이 진짜 그강 장군이란 말입니까? 죽임을 당했다고요? 사실로 확인되자 난민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뭐라고? 그 여자 엄마가 죽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신우의 무적 후계자라고 들었는데? 신우는 천하제일의 강자였잖아. 아니면 그냥 이름만 빌린 건가? 실력은 형편없었던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소주 마을에서 장정 10명과 싸우는 걸 봤어? 무장한 거구 10명을 상대로 말이오. 단숨에 그들을 박살냈지. 그런 강자가 당신 손에 죽다니요. 누군가 조심스레 유보인에게 묻습니다. 답을 듣고 싶어 하는 눈치네요. 그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유모인이 순사례를 칩니다. 이 늑근이가 말이오? 난 그런 대단한 힘이 없소. 직접 죽인 게 아니라며 분명 독이라도 쓴 게 분명해.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난민들은 그제야 안도합니다. 유모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소령님 께서 처단하셨소.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여장군은 바람처럼 나를 달렸고 위풍당당한 백마 위에서 커다란 망치 2개를 휘둘렀소. 신도 물리칠 기세였고 귀신도 때려잡을 정도였지. 그야말로 무적이었소. 아직도 그때 다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수령님이 나타나신 거야. 고운 외모에 속지들 마시오. 유해 보이지만 손에 힘도 없어 보일지 모르다. 단 한 자루의 검으로 끝내셨소. 알겠소? 딱 한 번의 일격이 없소. 하늘에서 용이 포효하는 듯했고 땅이 뒤흔들릴 정도였지. 그 여장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소. 식량과 무기 모두 수령님이 주신 거야. 그분의 진짜 실력을 아직 못 보셨군요. 유보인의 과장 섞인 말에 난민들은 신이라도 나타난 줄 믿었습니다. 천하무적이라던 그 여장군이 단 일격에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일부 난민은 그녀를 본 적이 있었기에 더욱 신빙성이 있었죠. 백마와 큰 망치, 분명 다목묘의 무덤입니다. 손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신우의 딸이자 강자들의 유일한 후계자였고 수천 명과 싸울 수 있는 존재였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노인은 계속 자랑을 늘어놓고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임지를 바라봅니다. 강장군 말고도 이장군과 왕장군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돕고 싶으시다면 백석진에서 저희를 받아줄 수 있나요? 우리는 집을 떠나와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백석진이 우리를 환영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다른 난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착하는 것이 떠도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머물 곳도 없고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수많은 눈빛이 임지를 향하며 대답을 기다립니다. 뜻밖에도 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백석진은 여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난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같은 난세에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거절당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거절당한 건가? 그럴 만도 하지. 옆에서 듣고 있던 조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들을 거두는 건 큰 짐입니다. 전투력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식량만 축낼 뿐이니까요. 상해 장군이라면 누구든 거절했을 겁니다. 노인은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쉽니다. 죽을 준 것을 감사하며 포건하고 식사가 끝나면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임지가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백석진이 여러분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상나라가 여러분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바로 군인들과 권력자들, 상의 지배자들입니다. 여기 있어도 이장군과 왕장군이 올 것이고 더 많은 적이 들이닥칠 겁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조금 어리둥절해합니다. 남아도 죽고 떠돌아다녀도 죽는 목숨입니다. 어느 쪽이든 맞다른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죽어 마땅합니까?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 임지는 검을 뽑아 들고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건 항상 여러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적에 맞서 우리도 인간임을 보여줍시다. 주군께서 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을 쓸어버립시다. 누구도 반항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삶을 원할 뿐이죠. 그러려면 우리 집 떠는 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문득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난민들의 눈빛에도 백석진 사람들 같은 빛이 감돕니다. 구석에 있던 병사들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장군께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십니다. 군 전체에 큰일이 나겠군요. 우리는 부상병들인데 그들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 해도 우린 지방군일 뿐인 산계의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죠. 이 상황에서 나라에 충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류해야 할까요? 장군님, 결정해 주십시오. 모두가 임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명확한 일이었죠. 황족을 죽이고 공공연히 반란을 선동하니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윗분들의 생리를 잘 알기에 황제의 손에 죽을 게 뻔합니다. 잔인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병사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조이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문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서 있는 임지의 모습은 찬란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했고 난민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황족에게도 가차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눈을 맞추며 확신과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더는 도비도 천민도 없는 세상으로 낡은 세계의 폐허구에서 부자와 빈자가 나란히 앉아 형제처럼 마음을 나누는 꿈 말입니다. 이 검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불굴을 뜻합니다. 우린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추가의 명령이 떨어지자 삼청 의병이 갑옷을 입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며칠간의 훈련만으로도 이들은 무장할 준비를 마쳤고 정규군보다도 빨랐습니다. 백석진은 너무 오지라 모두를 먹여 살리기엔 부족합니다. 남쪽 땅을 점령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오늘 떠납니다. 함께하고 싶다면 따라오십시오. 아니라면 각자의 길을 가십시오. 현상금을 원하신다면 지금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반나절 진군을 멈추겠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 공격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강홍류 장군의 전사 소식이 퍼지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엄청난 첩보이며 큰 보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전쟁은 1분 1초가 급한데 임지는 기꺼이 군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반나절 동안 군대를 멈추다니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하려고 말이야. 유민들도 믿지 못했지. 백석진의 백성들도 믿기 힘들었어. 나으리, 정말 사실입니까? 누군가 조심스레 떠보듯 물었어. 아무도 믿지 않는 걸 알고 인지는 만명의 군중 앞에서 머리카락 한 줌을 잘라냈어. 머리카락을 잘라 맹세하건대 반나절을 멈춘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럴 것이다. 모두가 그 머리카락을 지켜봤고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리카락은 부모만큼 소중하니까 머리카락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할 리 없지. 몇몇은 즉시 불안해하며 몸을 돌려 떠나려 했어. 왕나오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망가서 밀고라도 하려는 거냐? 탐관오리들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당장 이리 돌아와. 이 예미 없는 자식아. 누군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그를 아는 유민이 욕설을 퍼부었어. 하는 짓이 수상쩍구먼. 인지는 그가 소주촌 사람인 걸 어렴풋이 기억했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 불효자 때문에 화병으로 죽었지. 정말로 애미 없는 자식이었어. 하지만 인지는 낫지 않았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었어. 아무도 그의 앞을 막지 않았지. 왕나오바는 뒤를 돌아보며 벌어진 그런 일을 드러내며 웃었어. 나으리, 참 의로우신 분이네요. 왕나오바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가 멀리 떠난 뒤에도 욕설은 멈추지 않았어. 역겨운놈, 광군의 죽을 먹고도 배신을 하다니. 저런 놈이랑 어울리지 마. 저건 불효자식이야. 누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똥물이라도 끼얹었을 텐데. 정말 화가 치미는구먼. 다들 역겨워했지만 인지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 빛나는 지도자를 바라보며 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줄을 섰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동 따위는 말이지. 그들은 끝까지 린즈와 함께 싸우기로 했어. 자오 장군, 당신도 가려는 건가?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몸을 돌려 자오이를 보았어. 가고 싶으면 가게. 아무도 맞지 않을 걸세. 방금 주춤하던 30명도 이제는 모두 자리를 지켰어. 꼼짝도 하지 않았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더니 나으리,
부디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입대를 청했어. 린즈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모든 권력자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했지. 방금 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었어. 유민들도 느낄 수 있었지. 어찌 느끼지 못하겠어. 이제 자위도 드디어 깨달았어. 왜 백석진 사람들이 앞길이 험난하고 죽을 게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따르기로 했는지 말이야. 린즈 같은 훌륭한 사람과 함께라면 죽어도 야한이 없었지. 장군, 나를 돕고 싶다니 나의 영광이네. 웃으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어. 린즈는 알리눔을 들었어. 백석진 사람들은 대부분 수치가 90 이상이었고 새로 징집된 병사들도 전부 80을 넘었지. 나으리라는 호칭은 지우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부르도록 해. 그럴 순 없죠. 그런 호칭이 싫으시다면 저 자위는 앞으로 당신을 대장이라 부르겠습니다. 그가 폭언을 하며 자위는 매우 정중하게 행동했어. 호칭 문제를 강요하지 않고 절을 마친 뒤 자위는 망설이다가 말했어. 대장님, 인심을 얻으려는 뜻은 알겠으나 전쟁에서 반나절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놈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으니 그는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말을 타고 쫓아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왕라오바는 손을 내저어 그를 제지했어. 링즈는 백성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자 남군성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 다음 목적지는 바로 그 현일시. 내가 패배한다면 나는 쓰러지겠지. 하지만 난 지지 않아. 200뒤 앞에 적들의 시체가 쌓일 것이다. 승리는 영원하리라. 그들의 외침이 백석진을 뒤흔들었어. 3살배기 아이도 그 전율을 느꼈지. 승리는 영원하리라. 죽으러 가는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백석진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온 뒤 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왕라오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일개 도적놈들이 대성국에 맞서다니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지. 역시 내가 똑똑해. 이런 큰 정보를 전하면 보상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지. 내 생각은 말이야. 소주촌에서 같이 나온 그 동료들도 전부 머저리들이야. 좋게 경고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여기다 퍼붓고 말이야. 리포, 내 이놈. 나를 육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벌어진 그런 일을 드러내며 웃고는 왕라오바는 발걸음을 재촉했어. 뜨거운 죽도 먹었겠다. 머릿속엔 보상 생각뿐이었지. 그는 전력을 다해 달렸어. 반나절이 지나고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 그의 눈이 번쩍 뜨였지. 남군성 근처의 작은 현이자 남군에서 꽤 번성한 곡 중 하나였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왕라오바는 서둘러 현령을 찾아갔어. 사도,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청으로 뛰어들며 비틀거립니다. 현감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쉬는 걸 모르나? 포졸들이 정말 제멋대로군. 아무나 들여보내다니. 백석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강홍류 장군님이 살해됐습니다. 꼬집기도 전에 찻잔을 든 손이 갑자기 떨렸습니다. 찬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연못파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누가 죽었다고? 강홍류 장군님입니다. 세금을 걷던 그 의장군님 말입니다. 촉!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감이 의자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현감님, 어서. 현감님을 부축해라. 찬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대감님, 진정하십시오. 근처 병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현관을 부축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관은 병사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포졸과 막노팔만 남겨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인가? 강장군님이 변을 당하셨다니 신복에게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듣고 그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도성에서는 소식이 없지만 일정대로라면 강장군님은 현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포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아마 저 자의 말처럼 농민 반란이 일어나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감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홍류는 헌실의 친척이었습니다. 내 관할구역에서 죽었다면 이 현뿐만 아니라 남군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다. 범인들은 어디 있느냐? 병력은 얼마나 됐느냐? 정확한 상황이 어떠하냐?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백석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람이 적다는 건 알았지만 만 명도 안 될 텐데 노약자와 반란군을 빼면 반란군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가본도 없을 텐데 제대 소탕할 수만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날이 꼭 쳐들어올 겁니다. 산적 놈들한테서 목숨 걸고 도망쳤습니다.
이 충성심 하나로 천지신명이 증인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모팔은 현감의 다리를 붙들 뻔했습니다. 충성심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포교가 그를 걷어찼습니다. 상세히 말해봐라. 헛소리는 그만하고 가만히 있자. 남녀노소 만 명은 넘습니다. 거의 절반은 가짜일 텐데. 그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유현감은 찬물을 뿜었습니다. 그 좁은 백석진의 10,000명이라고? 10,000명이 대체 어디서 났단 말이냐? 대부분 갑옷을 입었습니다. 날 속이려는 게냐? 그는 왕모팔에 뺨을 때렸습니다. 유현감은 그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뺨을 감싸준 왕모팔은 억울했습니다. 본대로 말했을 뿐인데 거짓말이 아닌데 말이죠. 왜 때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생각해보니 맞고 나니 포상금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계속했습니다. 나리, 정말 사실입니다. 왜 아무도 안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저 산적 문과 반란을 꾀합니다. 백석진 병사들도 가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이라면 벼락을 맞을 겁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그의 태도를 보니 유현감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왕모팔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요. 10,000명의 백성의 대부분 갑옷까지 백석진 수비대까지 반란이라니 그 광경을 상상하니 유현감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백석진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적들이 금방 들이닥칠 겁니다. 양군은 여기서 꿰멉니다. 지원을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의 수비력으로는 병력이 1,000명도 안 됩니다. 보급병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건 몇백 명뿐입니다. 그는 왕모팔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유현감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목숨 걸고 첩보를 가져왔습니다. 나를 위해 산적 놈들 발을 반나절 묶어놨으니 가서 포상을 기다려라.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는 누런 일을 드러내며 나갔습니다. 왕모팔을 보내자마자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정찰병이 방금 확인한 결과 정말로 대군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탄 자들도 있고 갑옷을 입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커먼 무리가 몰려오는데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농민의 말이 사실이었군. 백석진이 정말 난장판이 됐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오포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몇 년 동안 평화로웠던 주에 오랫동안 전쟁 한 번 없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닥치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최근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지. 아마 그렇게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갑옷은 다 어디서 났지? 폭동을 이해한다 쳐도 갑옷은 대체 어디서 난 거냐? 상나라는 사적인 무기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백석현의 수비대도 고작 100명뿐입니다. 전원이 전사했어도 그만한 무기가 나올 리 없죠? 아버지, 밖에서 명랑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을 든 소녀가 대청으로 뛰어들어왔고 유현령은 그녀를 보자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17살인 그녀는 귀엽고 예쁜 외모였지만 무기에 집착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매일 칼과 창을 휘두르고 다니니 영 체면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는 버릇처럼 딸을 꾸짖었습니다. 유현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유매련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너에게도 말해주는 게 낫겠구나. 백석현 사람들은 모두 우리 편이니 숨길 필요는 없겠지. 그는 딸에 대해 폭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매련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심포의 딸로서 그녀 또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었죠. 그녀는 강홍류를 롤모델로 삼았고 강홍류 역시 그녀를 아꼈습니다. 예전에 소주에 갔을 때는 더 빨리 적을 죽이는 법과 심장을 더 쉽게 찌르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그 장군이 허무하게 죽다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농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덕령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군대를 반나절 멈추는 것에 대해 사실 제게 생각이 있어요.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거든요. 유현령의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죠. 유현령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턴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주연으로 가는 길에 나는 백마 한 마리를 탔다. 원래 강홍유가 타던 말이다. 그가 죽은 뒤 주인을 잃었지. 이제는 내 차지다. 말은 아주 영리했다. 임지를 보자 감히 반항하지 못했다. 고분고분하게 임지를 태웠다. 내 뒤엔 기병 200명이 따랐다. 이 말들 역시 시스템 보상이다. 백성들은 말의 가치를 잘 모른다.
하지만 조이는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임진은 강옥류를 전사시켰고 이 사람들을 기꺼이 따르게 했다. 게다가 그 신비한 무기들까지. 임진은 정말 막강해 보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조이만이 말을 잘 탈 줄 안다. 나머지는 날 위해서 버티는 정도다. 마침내 주변에 거의 도착했다. 나는 무리의 선두에 섰다. 멀리서 임진은 작은 성을 보았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성벽 위는 병사들이 순찰 중이었다. 먹무팔의 소식이 닿은 것 같다. 돌아보니 무리가 꽤 커졌다. 오는 길에 많은 유민을 만났다. 카리스마 덕분인지 거의 모든 유민이 합류했다. 이관이 다시 한번 늘어났다. 시스템이 투덜거리긴 했지만 임진은 보상을 받아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연애용이다. 미녀를 얻어 하렘을 짓게 돕는다. 영토를 얻을 수도 있고 미션은 동기를 부여해준다. 연애를 통해 권력을 얻어라. 그러면 높은 신분도 끌릴 것이다. 귀족 미녀들도 관심을 갖게 된다. 우선 수비를 잊지 마라. 뽑기 전 시스템의 경고였다. 룰렛이 돌다가 멈춰섰다. 축하해. 특별 아이템 당첨이다. 꿈속의 백마탄 왕자님. 1시간 동안 체력이 조금 오른다. 운이 더 좋아질 것이고 상처를 입지 않으며 공략 대상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매력의 범위가 넓어진다. 시스템의 알림을 듣고도 임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보상은 이미 그의 것이니 사용법은 본인이 결정한다. 여자와 천하 중 뭐가 중요할까? 물론 그는 답을 알고 있다. 운이 좋고 다치지 않는다는 건 1시간 동안 무적이란 뜻이다. 효과를 확인한 그는 현을 함락할 방법을 알아냈다. 현청이 바로 앞입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임지에게 말을 타고 다가와 조이가 물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인데다 석성 안의 경비도 삼엄합니다. 성벽 위 궁수들이 활을 겨두고 언제든 쏠 준비가 됐네요. 공성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비전문 우병이고요. 하지만 조이는 이 지도자의 승리를 믿었다. 확실한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벌써 도착한 건가? 좋아. 반나절 동안 진을 치고 그 후에 공격을 시작한다. 임진은 계획대로 가기로 했다. 유민들은 위험하다 생각했지만 아무도 거역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주연 관리들은 발라드 압니다. 정말 반나절이나 쉬어야 할까요? 조이가 걱정스레 물었다. 성이 경계 상태라면 공성은 장기전이 될 겁니다. 남군 지원군이라도 온다면 앞뒤로 포위당하고 말 거예요. 그럼 정말 큰일입니다. 이미 뱉은 말인데 모르기 쉽지 않겠지. 그런 말을 했으니 반나절은 무조건 멈춰야 한다. 호이는 어디 있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길 앞에 고기와 쌀이 숨겨져 있단다. 너희는 가져와서 밥이나 해라. 일단 멈추긴 해야겠지만 공성은 계속되어야 한다. 전투엔 늘 희생이 따르는 법. 이 사람들은 모두 소중하다. 임진은 무혈 입성법을 찾았다. 전투가 벌어져도 상관없다. 반나절이면 현을 함락할 것이다. 아까 곡식 300그릇 나눠줬다. 무인이 소고기와 쌀을 가져오자 그들은 불을 피워 요리했다. 고기와 쌀이 솥에 담기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유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입안에 군침이 가득 돌았다. 백석진 무리는 괜찮았지만 새로 온 이들은 굶주려 있었다. 거의 생고기를 먹을 기세였다. 유모인이 그들을 달래자 상황이 조금 진정되었다. 주현의 우두머리가 사절을 보내왔다. 식량도 함께 들려보냈다. 주경 밖에서 외침이 들렸다. 주현에서 정말 사절이 왔다. 다들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임진은 즉시 사절을 드렸다. 밖에서 누군가 침을 삼켰다. 진정하려 말에서 내려섰다. 뒤에는 붉은 가마가 있었고 4명의 하익이 메고 있었다. 겉엔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아가씨, 이제 적진입니다. 그는 가마를 향해 절했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습니다. 이제 포교님께 맡기죠. 가마 안에 윤희련은 화장을 마친 채 두 손을 무릎에 단정히 모으고 있었죠. 그녀는 온화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아주 정숙해 보였습니다. 반란군이 점점 가까워지자 윤희련은 아버지를 위해 계책을 냈죠. 스스로 미끼가 되어서 반란군 우두머리를 성 안으로 유인한 뒤 단번에 소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현에는 1000명이 넘는 군사와 수많은 병기가 깔려 있으니까요. 아무리 용맹하고 말재주가 좋아도 유씨 가문의 칼날을 피하긴 힘들 겁니다. 그러면 큰 공을 세우게 되겠죠.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전사보고를 미리 올릴 테고 혹시라도 누가 묻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평소에 검술만 익혀왔던 터라 이런 일은 그려도 처음이었습니다. 윤희련도 내심 조금 긴장했죠.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고 가마가 막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정 이 시대의 영웅이시군요. 정말 눈에 띄는 분이십니다. 늠름하고 매력적인 데다 외모도 아주 출중하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강홍류를 참 싫어했습니다. 장군님의 용맹함을 전해 듣고 날이 대신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가씨께서 장군님을 흠모하여 기꺼이 시집을 오고 싶어 하십니다. 적절한 때가 되자 유미련이 가마 커튼을 올리고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웃는 청년을 보았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환한 모습이었죠. 그와 비교해보니 지금껏 자신을 쫓아다닌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밝은 달 앞에 잡초 같았죠.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미련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죽이기엔 너무 아까울 거야. 그저 힘만 몹쓰게 만들어서 어디 못 가게 가둬둔 다음에 내 장난감으로 삼아야겠어. 가마 밖에 임지는 꿈에도 몰랐죠.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네요. 저 여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매혹적인 눈길 한 번에 이미 많은 난민이 넋을 잃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침을 흘릴 정도였죠. 드디어 성 안으로 갈 길이 열렸네요. 어떤 일들은 말이죠. 성벽 너머보다 직접 보는 게 낫죠. 특히 요녀의 전화를 들고 있으니 정말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임지는 내심 아주 고마워했죠. 남자들이란 다 똑같군. 그녀가 커튼을 내릴 때 임지가 서둘러 대답하는 걸 들었죠. 유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제 매력을 확신했죠. 안 그랬으면 믿기가 되진 않았을까요. 보라고 내 눈길 한 번에 정신 못 차리고 승낙하잖아. 내 강아지가 되고 싶어 안달났군. 저는 강홍류가 죽었을까 걱정하며 이자가 얼마나 용감할지 궁금했죠. 이자가 얼마나 대단할지도요.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습니다. 비겁한 술수로 이긴 게 분명해요. 그건 단지 우리였을 뿐이죠. 반란군 대장도 별거 아니군요. 낙사 안에서 임지의 말을 듣고 조이는 기분이 좀 온전해졌습니다. 유미련이 예쁘긴 하지만 이웃집 소녀 같은 느낌일 뿐이죠. 강홍류가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요. 그 순간에도 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황족들도 안중에도 없는데 고작 현령딸을 좋아할 리 없죠. 하하, 장군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정말 화끈하게 결정하시네요. 오포교는 처음에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죠. 긴장했던 손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도 유미령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느니, 천마 죽은 강홍류를 죽였다느니 그런 전설은 다 과장이었던 거죠. 몇 마디에 바로 속아 넘어가다니 결국 얼굴값만 할 뿐이군. 장군께서 승낙하셨으니 지체 말고 지금 바로 가시지요. 편령께서 혼수와 연회를 차렸습니다. 어서 함께 성 안으로 드시지요. 네, 좋습니다. 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포규는 더 의기양양하게 웃었죠. 오늘은 정말이지 경사스러운 날이군요. 다만 군사는 동행할 수 없으니 부하들은 성 밖에 두시지요. 마침 현지인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반나절 정도 성을 둘러보기로 했죠. 군대를 앞세워 길을 열 테니 갑옷과 병기만 챙겨 가시지요. 임지가 미소 지으며 오포규가 안내하게 했습니다. 마치 미인에게 눈이 먼 사람처럼 서둘러 가고 싶어 하는 듯했죠. 대장님 혼자 성에 가신다니요. 절대 안 될 말씀입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편령이 마음을 바꾸면 어쩌려고요. 관리들은 원래 약속을 안 지킵니다. 대장님, 부디 제고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들은 임지가 어떻게 강홍류를 배웠는지 못 봤으니까요. 그가 미색에 홀렸다고 믿었습니다. 예쁜 얼굴에 넘어간 줄 알았죠. 그는 진정하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효, 노조, 다들 고기나 드세요. 반나절만 기다려봐요. 하늘이 붉게 물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승리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임지를 믿는다고 해도 혼자서 저기 성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조이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임지는 벌써 백마에 올랐고 붉은 가마와 함께 떠났네. 성 안으로 곧장 향했지. 늙은이 심한 어깨를 툭 쳤어. 대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떠나는 모리를 보며 자위는 할 말을 잃었지. 가마속 매일에는 미소 지었어. 성으로 유인하기 참 쉽네. 이럴 줄 알았으며 진작 얼굴이나 비출걸. 이 도령을 홀딱 반하게 했을 텐데. 그리 생각하면서도 겉으론 수줍은 척했지. 장군님, 제가 먼저 갈게요. 저택에서 기다릴게요. 애교 섞인 목소리였어.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갔지. 내복 준비엔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오포교는 민지를 구경시켰어. 이내 현령 저택에 닿았지. 연회는 이미 차려져 있었고 류현령이 정중앙에 앉았어. 근처엔 사복 병사들이 깔렸지. 초대받은 백성들도 많았어. 바깥쪽을 가득 메웠네.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 역적의 최후가 어떤지. 내일에는 화장을 고치고 붉은 옷을 갖춰 입었지. 수줍은 모습으로 옆에 서 있었어. 저분이 장유류를 죽인 장군인가? 정말 영웅호걸이네. 민지를 본 순간 류현령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 참으로 수려한 미모로다. 모든 걸 품은 듯한 눈빛에 마음이 훈훈해지는구나.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죄인만 아니었어도 사위 삼고 싶을 정도군. 사위로 삼으려는군. 자네가 유현감이군. 정말 관록이 넘치는군. 호탕하게 웃는다. 임지가 정중히 답한다. 얼굴에 미소가 굳는다. 유현감은 오래 봉직했지. 노련함으로 금세 회복한다. 장군,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편히 모시려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무지한 자들과 엮이게 뭐람? 모두 자리에 앉게 한다. 유현감이 고기를 먼저 먹는다. 연기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음식에 독을 타는 바보는 없지. 안 먹으면 의심받을 거야. 바보라도 이상함을 찰 거니까. 진짜 독은 나중에 나오겠지. 저 소고기 요리 참 맛있겠군. 임지는 이 동네 알지만 맛본 적은 한 번도 없지. 멋진 용기를 위해서 유미련이 임지에게 다가간다. 조신한 여인을 연기하며 고개를 숙여 젓가락을 든다. 임지에게 고개를 주려 한다.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의 매력이 더 느껴진다. 이 남자 정말 잘생겼어. 독이 퍼지면 어떻게 괴롭힐까? 불쌍해서 어쩌나. 힘줄을 다 끊어버려야지. 부하들 앞에서 개처럼 짖게 할 거야. 상상만 해도 즐겁군. 유미련이 절로 미소 짓는다. 상큼하고 달콤해. 정말 귀엽기도 하지. 임지의 심장이 요동친다. 갑자기 유미련의 팔을 잡는다. 유현감이 어리둥절해한다. 유미련에게서 무언가 뽑는다. 머리에 숨긴 단검을 뽑는다. 유미련은 환상에 빠져있다. 갑자기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 날카로운 단검이 관통한다. 이마를 그대로 꿰뚫는다. 저놈이 대체 무슨 짓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무기력하게 외칠 뿐이었다. 피가 흐른다.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유미련의 목을 단숨에 벤다. 임지가 밖의 백성들을 향한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다. 꿈속의 왕자님, 약간의 능력치 상승, 행운 수치가 올라간다. 매력이 널리 퍼진다. 순간 많은 사람들 모두 찬란한 태양을 본다. 눈부셔 튈 수조차 없다. 귓가에 금소금이 올린다. 주군을 해치는 건 잔인한 일. 나는 세무 장군 강어류다. 백성을 위해 기회를 만들겠다. 이에 한 점의 후회도 없다. 불의를 멸하고자 한다. 모두를 위해 정의를 세우리다. 천지신명이 증인이다. 주군을 해친 자는 덕이 없다. 그 수하들 또한 비열하구나. 더러운 수작으로 날 노리다니. 허리춤엔 칼을 숨기고 머리칼엔 무기를 숨겼구나. 날 죽여 소동을 일으키려 했다. 혼란을 틈타 돌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노예 삼으려 한 것이다. 백성들이여, 보았는가? 목을 높이 들어보게 한다. 귀족이 우리보다 잘났는가? 그들의 피도 우리처럼 붓다. 유명과는 달리 백성은 잔반으로 연명한다. 잘린 머리를 보고 속이 뒤틀리는 이들도 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더 알고 싶어 한다. 다음 말을 간절히 기다린다. 나 또한 궁금해지는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겨우 바퀴군을 입지만 삶은 여전히 너무 고달프다. 다음 세금까지 못 버틸지 모른다. 임지가 목소리를 높이자 모두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젠장, 대체 무슨 짓이냐? 빛나는 소년을 응시한다. 유현감이 겨우 정신을 차린다. 떨며 잘린 머리를 가리킨다. 간신히 입을 뗀다. 어차피 공격할 거였다며 식사 후에 해도 됐잖아. 예의는 좀 갖추고 움직여야지. 누가 일을 이따위로 해? 독살할 궁리만 하던 차에 눈 깜짝할 새 딸이 죽었다. 각 잡는 것보다 더 빠르군. 잡이라곤 눈 씻고 봐도 없다. 야따,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야. 외모만큼 속도 꽉 찼군. 그저 미모 때문인가? 미련아, 내 딸아, 정체가 털려났으니 당장 저놈을 죽여라. 자객들이 무기를 던진다. 임지에게 달려든다. 한 손에 머리를 들고 다른 손으론 검을 뽑는다. 임지가 검을 가볍게 휘두른다. 자객이 스스로 목을 긋는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 이런 잡챙이들 정도야. 임지에겐 식은 죽 먹기다. 눈 깜짝할 새 순번의 검식. 자객들이 모두 전멸했다. 군사들의 피로 범벅이 됐다. 보통은 겁에 질려 도망칠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 하나 떠나지 않는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하다. 상위에서 닭다리를 뜯어 인지가 백성들에게 간다. 아이에게 건네준다. 배고프니? 웃으며 묻는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오빠, 배고파요. 다 먹고 어디 숨어 있으렴. 나머지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아이는 닭다리를 꾹 쥐었습니다. 인지에게 환하게 미소 짓네요. 인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검을 높이 치켜듭니다. 그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보시오, 우린 자식도 못 먹이고 있어. 이 도덕이 무너진 세상의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이오? 그의 우렁찬 울침이 모두의 귀에 꽂힙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유혈령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딸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을요. 새로운 공포가 엄습합니다.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뀌었죠. 유혈령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봐라. 집행수들은 어디 있느냐? 병사들은 다 어디 갔나? 죽여라. 당장 죽여. 오 포교가 앞장섭니다. 100병에 가까운 무장병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이 인지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아이는 닭다리를 뜯어 먹으며 유혈령을 가리킵니다. 행아,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수확할 때마다 저들이 다 뺏어갔거든. 어린아이조차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알고 있죠. 무감각함이 혼란으로, 혼란은 다시 분노로 변합니다. 저 부패한 관리놈들 때문이야. 저 기득권 세력들 말이다. 우리 돈과 식량을 다 훔쳐갔어. 내 아버지는 저들에게 맞아 죽었지. 내 딸은 병사들에게 끌려갔어. 묻어둔 기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둬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옵니다. 병사들을 마주하고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인츠가 칼을 높이 듭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맞습니다. 관리놈들 짓입니다. 사람 탈을 쓴 짐승 같은 위선자들이죠. 그들은 식량을 뺏고 우리에게 막말을 일삼았으며 우리를 흙먼지처럼 대했습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다 해줄 줄 알았죠.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고 순종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순간 포교의 눈이 핏빛이 됩니다. 100명의 병사들이 돌진합니다. 무기가 1대1 인즈를 향합니다. 콱! 인즈를 덮치려던 찰나. 하지만 웬일인지 병사들의 공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허공을 가르거나 땅을 치고 동료의 무기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조준이 제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 오포교에게 경고하려 돌아섰지만 아군이 휘두른 칼날에 맞고 맙니다. 칼날이 얼굴을 관통했습니다. 쓰러지는 시체에 험재기 지준이 자칭하는 자들,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하는 자들. 하지만 어찌됐든 이곳에서 그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들일 뿐이죠. 링츠가 팔을 내리고 뒤를 봅니다. 달려드는 관리들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의 눈빛에 남은 수십 명이 얼어붙습니다. 온몸을 털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정체가 뭐야? 왜 가까이만 가면 죽는 거지? 사실 가까이 가서가 아닙니다. 해치려 했기 때문이죠. 악마를 본 것 같아. 지옥에서 온 꿀물이야. 세상에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고. 공격이 휘몰아쳤지만 적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군만 큰 피해를 입었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말입니다. 우린 계속 실수만 연발합니다. 방금 동료를 죽인 병사가 무릎을 꿇고 맙니다. 바지가 노랗게 젖어옵니다. 이봐, 미안해 친구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단 말이야. 틀림없이 저놈 짓이야. 저 악마 녀석, 악마가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사라졌습니다. 바닥의 병사는 몸을 떨며 웅크립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일어나. 저놈은 혼자다. 어서 죽여. 오 포교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린츠의 목소리만 법정에 올려 퍼집니다. 재산과 유산이 사람까지 뺏겨가면서 무뎌졌다고 정말 다 잊을 겁니까? 품어왔던 용기와 기계를 잃을 겁니까? 아니요. 이건 우리를 자극할 뿐입니다. 그 추악한 민낯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곧 폭발할 전쟁이죠. 이건 전쟁이야. 곧 터질 전쟁이지. 이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순식간에 말이야. 황금 갑옷을 입으니 눈부신 빛에 모두 돈을 번쩍 떠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못해 주먹을 불끈 쥐었어. 변한 건 없는 듯 보였지. 하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든 느낌이야. 인간의 정신과 기계. 바로 그거지. 그리고 조몽성이야. 너희들 뭘 하려는 거냐? 이 천한 것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앞을 보며 적에게 맞서 단결해. 백성들의 눈엔 결의가 가득해. 유혈렘은 완전히 겁에 질렸어. 그 말에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긴 기분이지. 관병들의 무기 앞에서도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 물러서지 않나? 재물이라고? 정말인가? 헛소리 집어치워. 다들 닥쳐. 입 다물라고. 현령으로서 명하니 물러가라. 오포도 저놈들을 막아. 어서 나그란 말이야. 이제 신분 따윈 상관없어. 지금은 다 소용없는 짓이지. 요 현령은 다리가 후들거려. 백성들의 압박감은 죽음보다 무거워.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무지한 것들이 감히 누구라고? 감히 나한테 대항하는 거냐? 제길 빌어먹을 다 죽여버려. 칼을 쥔 손이 벌벌 떨려. 오포도는 아직 정신이 말짱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지. 고작 1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어. 현령나리 성벽 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함부로 맞서선 안 돼요. 성벽의 이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성벽을 활용해서 궁수들의 화살 세례로 끝장내야죠. 요 현령이 정신을 못 차리자. 포도는 이제 이 차릴 때가 아냐. 억지로 현령을 일깨우지. 나리 정신 차리세요. 몸을 흔들자. 요 현령이 겨우 진정했어. 좋아. 내 말대로 하마. 호울병 10명만 따라와라. 현령의 기분이 엉망이야. 나는 병사들과 함께 명지를 노려봤지.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포도는 끝이 왔음을 직감했어. 도성에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관리 도릇도 끝장이야.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겠지. 어차피 살 가망이 없으니 현령이라도 살길 바랄 뿐이야. 나리 이 폭동을 막으셔야 합니다. 현령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해. 포도가 군중에게 칼을 휘둘렀어. 단숨에 베어버리려 했지. 무기와 갑옷이 부딪혀 불꽃이 튀어. 갑옷 재질이 뭔지 아무도 몰라. 칼날에 흠집 하나 안 나다니.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고개를 드니 임지의 얼굴이 코앞이야. 오포도는 몸서리쳤어. 예전에 옹화하는 온데간데 없지.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모습이야. 머리에선 뿔이 돋아나고 피부는 타오르는 해처럼 붉었어. 마치 하늘을 가려버린 듯해. 그의 앞에 서니 자기가 일개의 풀포기처럼 느껴져. 상대의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아 보여. 눈에선 섬뜩한 붉은 광채가 나. 악마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야.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패배를 모르는 피가 흐르는 사람이지.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 임지가 나설 필요도 없었지. 뒤에 있던 사람들이 무기를 휘둘렀어. 온갖 것들이 오포도의 머리에 쏟아져. 그는 그대로 쓰러졌지. 피운덩이 속에서 말이야. 예전에 괴롭혔던 사람들이 보여. 자기가 죽게 만든 마을 사람들이지. 다들 여기 서 있어. 다들 그 옆에 서서 말이야. 눈을 붉게 번득이며 죄를 묻고 있어. 이씨 아저씨도, 쥐씨 아주머니, 전씨 할머니도. 내가 그렇게 날 많이 죽였던가?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주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그가 남의 애원을 무시했든 말이야. 석은 시체 냄새만 진동할 뿐이지. 요 현령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홧김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반역자의 최후를 보여주려던 게 완전히 우스갯소리가 돼버렸지.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러 피와 함성이 현장을 뒤덮었지. 포졸들과 병사들이 백성들 손에 죽어나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이 백성들에게 심판받는 거야. 황금 갑옷을 입은 채 임지는 앞으로 나아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 백성들이 따라붙었지. 처음에는 수천 명이 모여들더니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지. 더 많은 사람이 집 밖으로 나와 무기를 들고 조용히 합류하는 거야. 왜 임지를 따르는지 자신들도 몰라. 그저 이게 옳다는 것만 알 뿐이지. 임지가 관저에서 걸어 나오자 서쪽 상가 거리까지 이르는 동안 따르는 이가 3만 명으로 늘었어. 마을 사람 절반이 그를 따르는 셈이지. 나머지는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어. 저마다의 이유로 망설이면서 말이야. 너희도 그 목소리를 들었잖아. 그 사람 말이 아주 일리가 있어. 우리도 그냥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엄연히 반란이야. 삼쪽을 멸할 대죄라고. 삼나라에 맞서면 끝이 좋지 않아? 하지만 저 남자는 좀 달라 보여요. 팔다리 2개씩 다 있고 그저 좀 잘생겼을 뿐인데 특별한 건 없네요. 병사들이 성벽에 올라가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임지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병사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다들 섣불리 못 움직이죠. 병사 1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현령이 나를 찾아 타고 성벽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는 말을 찾아내 성벽으로 달려갑니다. 1000명 가까운 병사가 모여 먼 곳을 주시합니다. 현령은 구름대 같은 군중을 봅니다. 이제 다들 반란을 일으켰군. 천한 것들이 성벽을 거세게 두드리는군. 손에 피가 나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딸과 포교의 시신이 눈앞을 스칩니다. 그도 이제 늙었군요. 부인이 남긴 건 외동딸 뿐이었는데 이제는 유일한 혈육과 신복마저 잃었습니다. 모두 정신 차려라. 사거리 안에 올 때까지 기다려. 성벽 아래 놈들을 다 죽여라. 발걸음을 멈춥니다. 활을 겨눈 궁수들이 보입니다. 계속 전진하다가는 쏟아지는 화살비 속에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볼 겁니다. 장비는 20분 더 버틸 수 있어. 충분해. 다들 멈추세요. 성벽 위 적들이 보이죠? 백성들도 눈이 있습니다. 공격 준비 중인 병사들을 봅니다. 나는 이들이 무기를 치켜듭니다. 어르신, 보입니다. 우린 두렵지 않아요. 돌격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릴 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나을 애들은 다 착해요. 나쁜 놈들 편을 들 리 없죠. 성벽에 오르자며 소리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을 순 있지만 군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말 망설일까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현령에 신복이 없을 거라고요? 절반만 골수분자라 해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 말을 듣고 군중이 멈춰섭니다. 맞아요. 아는 사람 말고도 성벽엔 다른 병사들도 있죠. 그들은 우리 사정 안 봐줍니다. 현령에게 충성하는 놈들이에요. 돌격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죠? 당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지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성벽 위 적들이 보인다면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금색 투구를 머리에 쓰고 혼자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아직 칼도 뽑지 않았는데 성벽을 향해 천천히 걷습니다.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아무리 단단한 갑옷이라도 그 많은 화살은 못 막아요. 당장 그를 멈추세요.